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저희가 매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정부가 매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우선 조사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원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네. 내용 좀 살펴볼게요. 나 이거 제일 궁금했는데 네.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요. 근데 이거 비공개됐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매년 공개되던 거 아닌가요? 네, 원래 매년 공개했던 데이터인데요. 2020년에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을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존의 이런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많이 달라서 반토막이 났다 이러면서 저희도 사실 좀 지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공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2021년 조사 때도 처음에 비공개했다가 뒤늦게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다만 5,000명의 시민들 중에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응답한 국민이 1,410명으로 28.2%였습니다. 아, 이번 조사 결과. 맞습니다. 네. 전년도 조사였던 2022년에는 1,272명으로 25.44%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개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 뭐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했지만 네. 그래도 전년보다는 양육 인구 자체는 조금 늘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월 평균 양육 비용도 좀 늘지 않았을까 저는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네요. 네, 감소했습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 비용이 12.66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동물병원비를 4.38만 원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견의 경우에는 월 평균 양육비가 16.61만 원, 그리고 그 중에 병원비가 6.02만 원이었고요. 반려묘는 월 평균 11.28만 원의 양육비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 병원비가 3.3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양육비, 병원비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2년 조사 때는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가 15만 3,8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월 평균 양육비가 27,200원 감소를 한 거예요. 네. 반려견만 놓고 봐도 16,500원이 줄었고 반려묘도 24,800원이 감소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병원비만 놓고 봤을 때도 개, 고양이가 각각 전년보다 1.65만 원, 2.85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 고양이 이 병원비의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난 수치입니다. 이유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저희가 요거는 알 수가 없어서. 자, 그리고 요 부분도 굉장히 좀 저는 궁금한 부분인데 네. 반려동물 양육 경로인데 네. 일단 역시 지인을 통해서 무료 입양했다. 요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맞아요. 친척이나 또는 지인이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아서 한 마리 얻었다. 요런 거거나 또는 지인이 키우다가 키울 여력이 안 돼서 내가 대신 키워주게 됐다. 뭐 요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조사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지인을 통한 무료 입양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항상 많았고요. 어떤 조사에서도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인에게 무료로 받았다는 응답이 41.8%로 1위, 펫숍에서 분양받았다는 응답이 24.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했다는 응답이 8.9%, 지인에게 돈을 주고 유료로 받았다는 응답이 8.7%였습니다. 근데 이 지인에게 무료로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2020년에는 57.0%였거든요. 그때보다는 15.2%포인트 줄었지만 전년 2022년보다는 조금 늘었고요. 유기동물 입양 비율은 2020년에 12.1%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3.2%포인트 감소했고요. 전년보다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인데 표본이 매년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다. 요런 부분 저희가 좀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는 유기동물 입양합시다. 요거 사실 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퍼져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감소했어요. 요거 진짜 아쉽다. 그렇죠. 예. 그래도 향후 1년 이내에 반려동물 양육을 고려 중이다라는 응답자 346명 중에서 네. 무려 84.4%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답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기동물 입양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요. 도대체 입양 생각이 없는 분들은 왜 입양을 안 하려는 건가요? 그 이유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 유실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유, 고려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어린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유기동물은 보통 연령이 높아서였고요. 네. 2위는 입양이나 절차, 방법을 잘 몰라서. 세 번째는 질병이나 행동 문제 등이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선입견이고 편견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위클리벳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막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요. 유기 유실동물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나빠져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맞습니다.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또 지자체에서 워낙 유기 유시동물 관리 엄청 잘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구충 이런 것도 잘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편견을 어떻게 해야 좀 깰 수 있을까? 저는 요게 또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저희가 획기적으로 유기동물 입양 많이 했어요. 유기동물과 관련된 편견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뭐 이런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위클리벳이 유명해져야 돼. 결론은. 맞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